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고 편안하게 앉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차 시에 배운 내용을 가볍게 되짚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아주 똑똑하고 커다란 비밀 서랍에 대해 배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구글 드라이브는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저장 공간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손주 사진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스마트폰 용량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 서랍에 물건을 잘 정리하고 또 친구나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파일 관리와 공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1차 시 수업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상에 나만의 저장 공간을 만드는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치 하늘에 나만 쓸 수 있는 커다란 서랍장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었죠. 이제 스마트폰에 사진이 꽉 차서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하늘 서랍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직접 써볼 겁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소중한 가족 사진이나 여행 영상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든든한 나만의 디지털 앨범이 생기는 셈이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설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치 하늘에 있는 서랍장처럼 인터넷 공간에 파일을 보관하는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마이박스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쁜 손주 사진을 수백 장 찍어뒀는데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 바로 자동 올리기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마이박스라는 안전한 디지털 앨범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은 마이박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만 설정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동으로 사진을 올려주는 기능, 정말 편리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요구 문제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파일 크기가 아주 커서 우리가 밖에서 쓰는 데이터로 계속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은 바로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을 때만 자동으로 올리기 설정을 켜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게 사진처럼 무거운 짐은 집이나 카페에 공짜 와이파이가 있을 때만 옮겨라 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설정해 두면 데이터 걱정 없이 와이파이가 연결될 때마다 알아서 차곡차곡 소중한 사진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앱 설정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꼭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직접 해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찍은 손주 재롱잔치 동영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동영상은 용량이 커서 우리가 7주차에 배웠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화질이 나빠지거나 아예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마이박스가 아주 유용한데요. 먼저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그 소중한 동영상을 꾹 눌러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화면 아래나 위에 보이는 공유 버튼을 찾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앱 아이콘이 보일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한 초록색 네이버 마이박스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기 버튼만 누르면 이제 이 동영상은 내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안전한 나만의 하늘 저장소에 보관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소중한 추억을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박스를 단순한 사진 보관함이 아니라 나만의 똑똑한 서랍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폴더라는 기능이 바로 그 열쇠인데요. 마치 우리 집 책상 서랍에 칸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나 처방전 사진을 그곳에만 착착 모아두는 거죠. 또는 중요 영수증 폴더를 만들어 비싼 가전제품 영수증을 보관하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보증 수리를 받기도 아주 편리해집니다. 우리 자녀나 손주 사진도 2024년 가족 사진처럼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면 훨씬 찾아보기 쉽겠죠? 이렇게 종류별로 방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수백, 수천 장의 파일 속에서 헤맬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꼭 맞는 디지털 서랍을 골라볼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서비스는 바로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마이박스입니다. 먼저 왼쪽에 구글 드라이브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마치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신용카드와 같아서 자녀나 해외에 있는 친구와도 파일을 주고받기 아주 편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알아서 착착 저장해주는 자동 저장 기능이 아주 똑똑해서 소중한 손주 사진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뉴스도 보고 검색도 하던 바로 그 네이버에서 만든 서비스라 마음이 편안하죠. 게다가 처음부터 넉넉한 무료 공간을 제공하고 등산 동호회 카페나 내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 때 아주 간편하게 연결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훌륭하지만 내 생활 방식에 따라 더 편리한 것이 다를 수 있으니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영어와 숫자가 섞인 긴 이름으로 저장하곤 합니다. 이런 이름만 봐서는 나중에 이게 무슨 파일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듯 이 파일들에도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새 이름을 직접 붙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g 1234 jpg라는 어려운 이름 대신 사랑하는 손주 돌잔치 사진처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많은 사진 속에서도 원하는 추억을 아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파일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손주 재롱잔치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서랍, 즉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이제 스마트폰 사진첩에 뒤죽박죽 섞여 있던 사진들을 이 새로운 서랍 안으로 이사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손주 사진만 보고 싶을 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보내주기도 정말 편하답니다. 먼저 이사시키고 싶은 손주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1초에서 2초 정도 지그시 꾹 마이너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 아래나 위의 이동이라는 메뉴 글자가 마법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 이동 버튼을 누르신 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손주 재롱잔치 폴더를 찾아서 선택만 해주시면 사진 이사가 안전하게 끝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옷들을 옷장에 잘 정리해 놓는 것과 똑같으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방금 전에는 사진을 딱 하나만 선택해서 옮기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들에게 지난 주말에 다녀온 여행 사진 10장을 한 번에 보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장씩 10번을 반복하기엔 너무 번거롭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기술이 바로 길게 누르기입니다. 갤러리에서 옮기고 싶은 사진 중 첫 번째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살짝 덮는다는 느낌으로 2에서 2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살짝 바뀌면서 모든 사진 위에 동그라는 체크 표시 상자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법처럼 쉬워집니다. 보내고 싶은 다른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콕콕 찍어주기만 하면 여러 장이 동시에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일이 한 장씩 보내는 수고를 덜고 순식간에 수십 장의 사진도 정리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자료들을 인터넷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파일이 아주 많을 때는 보관하기 전에 먼저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찾아보기가 훨씬 편하겠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차곡차곡 앨범에 정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앨범 만들기 기능인데요. 먼저 갤러리 앱에 들어가서 앨범 만들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엔 우리 5주차에 배웠던 것처럼 예쁘게 찍어 두었던 손주 사진이나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들을 하나씩 골라 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주도 여행처럼 기억하기 쉬운 앨범 이름을 붙여 저장하면 나만의 멋진 디지털 추억책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수백 장의 사진 속에서 헤맬 필요 없이 원하는 추억을 바로 꺼내볼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에 사진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는데요. 막상 예전 사진을 찾으려면 막막할 때가 있죠? 이제부터는 사진첩 속에서 타임머신을 타는 아주 신기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 속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촬영 날짜 정보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진 앱 검색창에 2023년 5월이나 작년 여름처럼 기억나는 시점을 글자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 돌잔치가 작년 가을이었다면 2023년 10월이라고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을 힘들게 손가락으로 올리고 내릴 필요 없이 컴퓨터가 그날의 사진만 쏙 골라서 보여줍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제 추억을 찾는 일이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있는 나만의 비밀 금고, 바로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죠? 그럼 이 금고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름 모양 그림 안에 동그란 그래프가 마치 P자 조각처럼 나뉘어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금고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처음에는 총 저장 공간으로 15GB GB라는 넉넉한 공간을 무료로 줍니다. 지금 예시 화면에서는 제가 사진과 문서들을 넣어 사용한 공간이 6GB 정도 되네요. 그러니 앞으로 9GB만큼의 남은 공간에 소중한 추억을 더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 저장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공간이 부족해서 당황할 일이 없겠죠? 자, 우리가 소중한 사진들을 안전한 온라인 저장소, 즉 클라우드에 보관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금고를 깔끔하게 다이어트 시켜주는 일인데요. 여행 다녀오셔서 신나게 찍은 사진들, 손주 재롱이 예뻐서 연달아 찍은 사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흔들린 사진이나 거의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은 사진도 섞여 있기 마련이죠. 이런 사진들만 잘 정리해도 저장 공간을 아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갤러리 앱을 여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꾹 길게 눌러 선택하신 후에
화면에 보이는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간단히 삭제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진을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클라우드에 올릴 때도 편하고 스마트폰 속도도 빨라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라는 나만의 하늘 위 저장 공간에 서랍을 만들고 중요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봤습니다. 여행지별로 또 손주들 사진별로 폴더를 만들어 두니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가 정말 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정리한 소중한 사진과 문서들을 혼자만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짜 즐거움은 바로 이 나눔, 즉 공유 기능에 있습니다. 잘 정리해둔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 폴더를 통째로 자녀에게 보내주거나 동창회 회칙 문서를 친구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제부터는 방금 정리한 이 소중한 파일들을 다른 사람과 안전하고 쉽게 공유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2차 시의 두 번째 파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클라우드라는 나만의 하늘 창고의 파일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이렇게 잘 정리해둔 소중한 자료들을 이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보고 싶으실 텐데요. 특히 손주 재롱잔치 영상처럼 용량이 큰 파일은 카톡으로 보내면 화질이 깨져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파일 공유는 바로 이럴 때 쓰는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무거운 원본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 하늘 창고 이쪽 서랍에 있으니 와서 보세요 하고 파일의 주소만 살짝 알려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덕분에 원본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가볍고 빠르게 소중한 순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사진이나 영상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나만의 하늘 창고, 즉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손주 재롱잔치 영상을 찍어서 친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잘 안 보내지거나 데이터 요금이 걱정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럴 때 오늘 배울 링크 공유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 걱정 끝 휴대폰 용량 확보라고 쓰여 있죠? 링크로 보내면 영상 원본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저장된 위치만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고 받는 사람의 휴대폰 용량도 차지하지 않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빠르고 가볍게 전송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무리 긴 영상이라도 주소만 딱 보내는 것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나만의 하늘 창고에 소중한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한 장씩 보내느라 힘드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 100장이 담긴 앨범도 단 하나의 링크로 손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라는 것은 내 사진 앨범을 구경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내 창고의 열쇠를 잠시 빌려주는 것과 같아서 원본 화질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지금부터 그 신기하고 편리한 공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소중한 사진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했지요? 처음 파일을 올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물쇠가 굳게 잠긴 제한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만 열쇠를 가진 개인 금고와 같아서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사진을 친구나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을 땐 이 자물쇠를 열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설정입니다. 이것은 초대장, 즉 링크라는 주소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초대 전용 파티를 여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을 땐 제한됨으로 그대로 두시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만 자물쇠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앞서 우리가 파일을 누구에게 보낼지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를 배울 차례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거실까지만 들어오세요 혹은 안방까지 구경해도 좋아요 하고 역할을 정해주는 것과 같아요. 파일 공유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역할, 즉 권한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뷰어는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낸 사진이나 문서를 눈으로 읽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단 한 글자도 고칠 수는 없는 권한이죠. 두 번째 댓글 작성자는 원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문서 옆에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의견을 메모처럼 남길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인 편집자는 파일을 받은 사람이 자기 파일인 것처럼 마음대로 내용을 지우고 고치고 새로 추가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할지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사진이나 문서를 친구에게 보내는 아주 편리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7주차에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 보내는 법 배우셨을 때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만약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야 할 때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는 아무에게나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일을 공유하기 전에는 딱 3초만 멈춰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 번호가 있는지, 집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소중한 사진 앨범의 초대장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주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단계, 링크 복사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카카오톡을 열어주시고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대화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7주차에 카카오톡 활용법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는 하얀 빈칸을 손가락으로 1초 정도 길게 꾹 눌러보세요. 그럼 마법처럼 붙여놓기라는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그걸 누르고 비행기 모양의 전송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도 어제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들을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유하고 싶은 소중한 사진이나 폴더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 사진 묶음에 대한 인터넷 주소, 즉 링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주소만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수십 장씩 보내지 않아도 친구나 가족들이 한 번에 모든 사진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폴더 아래쪽에 여러 가지 메뉴 아이콘이 나란히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 쉽도록 빨간 동그라미로 강조해 둔 공유라고 쓰인 버튼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다면 이제 그 공유 버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톡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바로 우리만의 멋진 사진 앨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초대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니 자신감을 갖고 눌러보세요.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소중한 사진이나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공유 링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링크가 인터넷에 계속 떠다니면 어쩌지? 또는 내가 지정한 사람만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으셨죠? 바로 그럴 때를 위한 아주 똑똑하고 안전한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달력 그림처럼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딱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링크가 저절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 마트의 할인 쿠폰처럼 딱 정해진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죠. 그리고 오른쪽 자물쇠 그림처럼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제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우리 손주들 사진이나 개인적인 서류를 훨씬 더 안심하고 전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파일 공유 기능을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결해서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찍은 예쁜 꽃 사진이나 사랑스러운 손주 사진을 친구분들에게 보내주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앱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진 파일을 손가락으로 1초 정도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공유 또는 링크 복사라고 쓰인 버튼을 찾아서 누릅니다. 이제 카카오톡을 열고 사진을 보낼 친구의 대화방으로 들어가서 글자 입력하는 칸을 다시 길게 눌러보세요. 붙여넣기라는 글자가 보이면 살짝 눌러주신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사진 묶음 주소가 마법처럼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장의 사진도 화질 저하 없이 데이터 걱정 없이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답니다. 자, 친구나 가족이 보내준 소중한 사진이나 문서를 잘 열어보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는 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파일을 아예 내 스마트폰 앨범이나 파일함에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쉽게 다시 볼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을 다운로드라고 부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유받은 파일을 눌러서 크게 열어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작은 점이 3개 찍힌 더보기 메뉴가 있거나 화면 아래쪽에 저장 또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선택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운로드 혹은 내 기기에 저장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언제든 내 갤러리나 파일 관리 앱에서 방금 저장한 사진과 문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사진이나 문서를 편리하게 보내는 공유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유가 끝났거나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유 중지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열어두었던 문을 다시 단단히 잠그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 사진 묶음을 링크로 만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보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링크를 다른 사람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 공유 링크를 삭제하면 더는 그 누구도 그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볼 수 없게 되어 안전합니다. 또는 여러 명에게 공유했지만 특정 한 사람만 못 보게 막고 싶을 때도 그 사람의 권한만 콕 집어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멈추는 것은 내 소중한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마무리 단계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보관하는 법을 배웠죠.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 스마트폰을 손에 넣는다면 그 안에 저장된 정보는 물론이고 이 계정들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다른 컴퓨터나 가족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특히 구글 계정과 네이버 계정의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해 주셔야 내 모든 정보가 안전해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용하시는 은행 앱이 있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두시면 내 소중한 개인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는 9주차 수업을 통해 클라우드라는 아주 똑똑한 디지털 서랍장을 만드는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만 사진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속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게 되셨죠? 덕분에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바꿔도 소중한 추억과 문서는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가 주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이자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자녀에게 손주 사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을 공유할 때도 링크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조금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편안하게 무엇이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9주차 수업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저장 공간, 클라우드에 대해 배우고 직접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익혔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용량이 부족해져도 소중한 손주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릴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잘 정리하는 습관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다음 10주차 수업에서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공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바로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고 더 건강보험 앱으로 내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